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많은 게 카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뭘 먹고 임신했더라. 네. 그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뭘 먹고 또 임신했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호르몬의 흐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냉한 체질을 고치면 뭔가 임신이 잘 된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할 건데요. 하나는 2025년에 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사업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제일 특징일까요, 선생님? 작년에는 저도 이제 부지런히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한 게, 사실혼 관계까지는 최소한 있어야 가입력 검사 지원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분들 모두 보건소 지원 가입력 검사가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 사실혼 여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미혼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카운트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선생님?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평생 3번까지 가능하고요. 나이에 따라서 29세 이하에서 한 번, 그리고 34세 이하에서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까지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귀가 닳도록 말하는 미리 검진해야 될 때 한 번, 아이 가질 때 한 번, 또 둘째 가지려고 할 때 한 번,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이 반등한 거 아세요, 선생님? 그쵸. 이번에 올랐더라고요. 아직 이 사업 때문은 아니에요. 그쵸. 검사를 먼저 하고 네. 1년 정도 뒤에는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배아가 잘 나오게 만드는 거에 대한 속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과학적 근거가 정말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많은 게 카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뭘 먹고 임신했더라. 네. 그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뭘 먹고 또 임신했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논문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저는 드셔도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엔 오히려 필요한 것만 딱 챙겨 드시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봐요. 난임 영양제 하나 정도, 난임 영양제도 필요 없으면 그냥 종합 영양제 정도 드셔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난임 검사가 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또 같이 병행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달걀을 많이 먹으면 난자의 질이 좋아진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선생님? 똑같은 알이라서 또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무조건 뭐 달걀을 그렇다고 막 계속 뭐 억지로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요. 달걀은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그런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된 식품들이 결국에는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드니까, 모체의 어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난자의 질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속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흰자를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서 조금 더 생식 능력이 좋아진다. 생식 능력이나 이런 거에는 흰자를 많이 먹어도 좀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히스타민 얘기가 많이 나와요. 히스타민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 히스타민이라는 그 물질이 체내에서 분비가 되는 거는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있거나 면역력이나 약간 이상이 있을 때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알러지성 어떤 비염이 생긴다던가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이런 히스타민이 체내에 많으면 난자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배아 발달이나 착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히스타민이 조금 일반적으로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통조림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발효된 치즈, 김치, 된장 뭐 이런 부분들, 발효된 음식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잉 섭취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게 히스타민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그런 걸 많이 먹었다 싶으면 조절하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치료법에 당연히 그거야 익혀서 먹으면 되겠죠. 시금치, 브로콜리 맨날 나오는 단골 메뉴죠. 확실히 좋아집니다. 우리 태양계에 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임신이 잘 된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생님? 햇빛 중요하기는 하죠. 햇빛을 강조하는 이유가 비타민 D 때문이기는 한데,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체내에서의 어떤 비타민 D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비타민 D가 착상이나 이런 데에도 중요하고 난자의 질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만큼 적정량의 햇빛을 쐬는 것이 또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논문을 보면 그 조산의 위험도 좀 낮아지고요. 비타민 D 용량이 10 정도씩 올라갈 때마다 임신율도 다시 올라가고요. 완전히 출생할 확률도 낮은 사람에 비해서 15%까지 높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였는데, 이전에 유산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타민 D를 주고 안 주고 판단했었거든요. 준 군이 10% 이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 햇빛을 받는 게 좋은데, 그럼 햇빛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30분에서 2시간 정도 햇빛 쐬시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랜 시간 또 무리하게 햇빛을 쐰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피부에 너무 자극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영양제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그냥 영양제 정도 조금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는 거에 플러스해서 약간 햇빛을 조금 더 쐬시는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비타민 D 썰 중에 뭐가 있냐면 포타슘이라는 걸 같이 먹어야 되는데 좀 외우기 쉽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바망사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더 외우기 힘든 것 같은데요. 아보카도, 바나나, 망고, 사과, 포도. 좀 익숙해지면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쉬운 거 요시퀴. 그래서 요거트, 시리얼, 만드신 귀리. 건가요? 네. 그거 같이 먹으면 좀 더 네.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음식이 바나나기는 하죠, 진짜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게 사실 얼굴로 표시는 안 나거든요. 근데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 생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결핍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번쯤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한 체질을 고치면 임신이 잘 되나요? 전통적인 개념에서 혈류 개선 이런 네.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이나 따뜻한 차를 마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엔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호르몬의 흐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이 체온 조절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몸이 좀 차갑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난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냉한 체질을 고치면 뭔가 임신이 잘 된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일맥상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자연 월경 주기를 봤을 때도 배란이 되기 전까지는 체온이 낮다가 배란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체온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내가 좀 몸이 차다 그러면 기본 호르몬 검사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전 국민의 음료도요, 커피. 스타벅스 매장이 우리나라가 전체 3위. 전 세계. 그리고 커피 매장만 치면 제가 볼 땐 전 세계 1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커피를 하루에 아침에 2잔, 1잔 먹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시험관하기 시술에 난임 시도할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커피를 마시면 피가 싹 돈다고 얘기를 하죠. 직장 생활할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임 환자분들은 조금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제한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인즉슨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임신이나 아니면 착상이나 이런 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카페인 자체가 또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수면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난자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하시되 나는 정말 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은 임신을 했을 때도 한 하루 200mg 정도의 커피는 크게 문제를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니만큼 한두 잔 정도까지는 이제 필요하시다면 드시되 조금 제한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커피가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짝 깨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돼서 그 호르몬 자체가 난포 자라거나 이런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그 29세 전에 하는 난임 검사에서 내 난소 기능이 좀 낮게 나왔다. 그럼 그런 분들은 커피를 제한하는 게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줄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적으로 난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떤 스트레스나 음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간중간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보고요. 아이를 가질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이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잘 노는 사람이 나중에 더 행복하게 산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타임 로드맵을 정해서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제가 볼 때 잘 노는 거지 막 무분별한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미리 설명드리는 게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빠르면 난자 동결도 지원을 해줘요. 내가 그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난임 검사를 하시고 난자를 동결하는 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요 얘기를 마지막에 넣었어요.